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이번 주, 지난주 부동산 시황 신속하게 한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코인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처럼 변동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신문이라든가 부동산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가도 먹고 살고 비평가도 먹고 살고 기자도 먹고 살고 이런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주식도 아닌데 부동산이 어떤 기름값에 영향을 받고 금리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노동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동산은 무거운 자산이죠. 가격 등락폭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를 달아서 부동산 가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해는 안 됩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자, 입주 폭탄 걱정했는데 금단 신도시가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신고가 한두 건 터졌겠죠. 입지 좋은 곳. 그런데 그냥 금단 신도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기자님이 또 금단 신도시 전체를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당동 우미린 84제곱미터가 7.5억을 찍었다. 인천 1호선, 서울 5호선 호재가 있고 1년 넘게 뛰는 서울 전세값. 월세 이런 것, 월세도 좀 서울 많이 올랐죠. 이런 것 때문에 금단으로 출퇴근 수요, 실거주 수요가 이동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단 신도시는요, 앞으로 GTX도 관통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이쪽, 부동산 가격은 현재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이야 서울을 상징하는 곳이니까요. 항상 가격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강남구는 99% 회복이 가장 빠르다. 역시 넘버탑이네요. 노원, 도봉, 강북은 속도는 더디지만 회복은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전고점은 2021년도 12월인가요? 그때 역사상 최고 버블이었죠. 대한민국. 두 번 다시 이 가격이 올까? 상당히 저는 대단한 가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못 팔았던 게 천추의 한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역시 초보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나중에 이 버블을 넘어서면 그때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평생 팔지 말아라 주의는 한두 채인 경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고점 역사 최고 버블을 경신은 하지 못했지만 강남 용산구는 99%까지, 서초구는 98%까지, 서울 전체적으로는 95%까지 왔다. 역사상 최고 버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95%까지 왔다는 거는 엄청난 상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2024년 6월 현재요. 그러나 서울도 지역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도봉구, 노원구 이쪽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4월도 4천 건 넘게 손바뀜이 일어났다. 지금은 6월이죠. 한 달 전, 두 달 전 통계인데요. 지금 두 달이 흘렀기 때문에 이 통계 착시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4월달 4천 건이니까 5월달, 6월달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 4,000건, 5,000건 버블 시기 직전에 그 거래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금리가 높다는데, 자,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금융권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낮습니다. 3%도 있고 신혼부분이 출산하실 분들은 1%, 2%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주택자라든가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금리 5%, 6%는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무주택자, 실거주자에게는 현재 대출금리가 엄청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거래량이 많다. 자, 여기 보시면 7억 웃돈 줘도 새집 살래 다시 불붙은 서울 재개발, 새집에 대한 갈구를 나타낸 것이죠. 여기서는 뉴타운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빠른 북아현 2구역 프리미엄이 약 6, 8억 정도, 6억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구역은 평균 5억, 노량진 뉴타운 7구역은 프리미엄이 6억, 거의 맞천 매물도 급소진. 그러나 사업성을 따져봐야 된다.
자,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은 거여 마천 약 1만 5천 가구 정도 되고요. 노량진 뉴타운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몇만 가구 되죠. 1구역이 가장 큽니다. 1구역이 9천 가구고요.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하이라이트 한남 뉴타운 1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5구역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대부분 뉴타운은 개발이 됐지만 현재 서울은 이 뉴타운이 그나마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거에 마천, 노량진 뉴타운, 한남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다시피 거의 뭐 피가 5억, 7억 이 정도 되니까요.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 어느 정도 뭐 중하위권 일반인들은 근접하기 힘든 곳이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되겠죠. 피만 하더라도. 자, 조합원 물건을 다루려면 현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방문해 본 결과 현금이 많으신 우리 투기 장인 장모님들은 좋은 물건 잡으셔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지금까지는 뭐 서울 부동산 오른다 만다 뭐 이런 소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고금리 후폭풍으로 부동산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역대급이다. 올 4월까지 4만 건 신청이 있었고 2013년 이후에 최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조정이 돌입하는 하반기에는 역대급 경매 시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경매량이 폭증한다.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어서 망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주택 경매라는 것은요. 최소 뭐 강제 집행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1년 2년 후딱 가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경매 물건은 1, 2년 전 버블기에서 폭락한 2022년도 정도에 나온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24년 6월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2026년 6월 현재 상황이 아니고요. 버블기 꺼진 그래서 대출 못 갚은 정점에 물린 이런 사람들의 아파트가 현재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비슷한 뉘앙스의 보도죠. 미분양 악몽 이번 달도 계속되고 있다. 전망 지수는 6개월째 악화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를 조사했을까요? 건설업자, 분양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주택 수요자인 우리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분양하는 사람들, 분양업자들. 서울은 버블 시기에 정구점을 회복하니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불만인 소리가 있습니다. 자, 2024년 6월 분양 전망 지수예요. 현재 83이라고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낮죠. 반면에 미분양 지수죠. 미분양 지수는 100을 넘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 110.3 정도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일 뿐입니다. 3월달에는 100이었네요. 5월달은 100이었고 잠깐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아마 지방이 현재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미분양 이걸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분당 주민 셋 중 한 명은 40평대를 선호한다. 일산보다 10% 높다. 현재 일기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일기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재건축에. 자, 국토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 30평대를 주로 선호를 했고 분당 같은 경우는 기본 40평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역시 원주민 좀 잘 사시는 분들은 대형평수를 원하고 인간 본능에 충실하죠. 대형평수에 살고 싶어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 소형평수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저 같으면 한 80평 갖고 싶은데 물론 분담금 때문에 그러겠죠. 여론조사 해보니까 분담금 1억, 2억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그 다음에 고정금리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 정부라든가 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를 밀어붙이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높은 금리 상태에서 예대마진을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자, 충고를 하자면요. 은행 정부에 속지 말고 무조건 변동금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고 이율에 고정금리로 박을 경우에 30년 엄청난 고이율로 이자를 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0월, 9월 이때쯤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로 바꾸면 향후 금리가 인하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고정금리로 하면 몇십 년 동안 이자 갚느라 아마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곤지암 역세권 3,600가구 나온다. 이건 뭐 특별히 한 가구를 찍어서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 분양 청약 지역을 좀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자,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대선 11월 직전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때 아파트 가격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이라고 아예 역 이름을 박은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곤지암역도 저는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여기 모르시는 분들은 있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곤지암 도시개발 사업은 17만 제곱미터에 약 2,000가구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곤지암 역세권 일대에 3,60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건설이 된다. 뭐 3,600가구라고는 하지만 뭐 서울 수도권, 경기도권 뭐 한 개의 단지, 대형 단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곤지암 역세권이 좋은 이유, 도시개발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강남 판교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자,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면 강남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TX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뉴스를 탈 겁니다. 자, 경기 북부 집값 기지개 편하. 자, 여기 보시면요, 현재 수도권 북부에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입니다. GTX A 운정 서울역은 개통 예정입니다. 12월에 교외선도 재개통한다.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올해 말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7호선 연장, 착공,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 파주에서 양주까지 개통도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문산에서 용산까지 철도 증량하는 거 2025년 상반기 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도 보겠지만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에서도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출근길, 서울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광역버스 BRT를 확충하고 철대역 환승 체계를 강화하겠다. 수도권 북부 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광역버스, 광역 BRT를 도입하고 교외선 운행을 재개한다. 아까 연말에 교외선 운행 재개한다고 말을 했죠. 네, 파주 운정 서울역 GTX A 개통이 12월달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쭉 보시고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겁니다. 6월 4일 날 발표한 거고요. 서울 경기 북부 교통 노선 나와 있으니까 자기 해당 지역, 고양시 주민들, 의정시, 의정부시 주민들, 양주시 시민들, 파주시 시민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기꾼 입장에서 대곡역, 그 다음에 운정역, 환승센터, 그리고 GTX 덕정역 정도, 의정부역 환승센터, 이 정도만 눈에 띄네요. 자, 그 다음에 한강맨션 68층 재건축이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한강맨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전주들만이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박원순 시대에 뭐 38층 고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근데 서울시 도시계획안에서 70층은 너무 높다. 그래서 퇴짜를 놨다는 거예요. 68층은 과도하다.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 이 한강변 주변 아파트들, 한강맨션 68층, 35층에서 68층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대부분 오세훈이 77층, 65층, 70층 이렇게 디자인을 가미해서 한강변을 따라서 멋있는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강맨션에서 지금 어깃장이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가 초고층 지을 수 있냐? 이 한강맨션이 바로 밑에 있는데 첫판부터 지금 나가는 상태입니다. 오세훈의 의지가 초심과 달리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오세훈 의지에 달린 거지 서울 도시계획 이런 나부랭이 딸랑이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오세훈의 의지, 개발 의지, 투기 의지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대통령 되기 힘들죠. 한강맨션 68층 재건축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분당처럼 목동 통합 재건축도 시동을 걸고 있다. 어찌 보면 목동도 노후도시에 해당되죠. 그래서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 전에 이미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된 곳이죠. 자, 국회 대로를 따라서 서쪽 진입하자마자 등장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목동 3단지, 2단지, 1단지 아마 예지중지 개발을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국회 대로 지하화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0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목동은 학원가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 재건축하면서 기부 체납 이런 게 하면서 잘 개발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현재 선도지구 하면서 많이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목동도 쩐주분들 우리 투기 장인 장모님들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견 건설사 불황 탈출법 새 브랜드 출시 경쟁. 자, 지금 현재 보면요,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특히 일군 건설사 아니면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서 많은 새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 같은 경우 포레나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1군 건설사는 아닌데 2군 건설사들 1군 건설사에 다 뺏기니까 자구책으로 새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카이브 유보라, 금호 올림 같은 경우는 리첸시아, 뭐 금호 올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금호 아테라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있답니다. 한라 위발드도 작년인가요? 한라 에피트 이런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SGC 더 리브라는 아파트 브랜드 아시죠? 여기도 현재 새 명칭을 공모를 하고 준비 중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TX 개발은 착공 이후에 항상 뉴스를 탈 겁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라든가, 어디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주민 갈등이 있다든가, 뭐 그런 뉴스의 일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봉동 우정아파트 앞 15m에, 여기 보시면, 환기구죠.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또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뭐 은마 아파트 밑으로 철도 착공한다 하면서 소송전까지 불사했었죠. 결국은 국토부가 승소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늦어지긴 하겠죠. 이런 뉴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좀 늦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투자자들은 종잣돈 축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딜레이 될수록.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GTX에 사활을 건 정부이기 때문에 비교적 GTX 추진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자, 2028년, 2030년이 아마 정점이 되지 않을까. 개통 시즌이 되면 해당 주변 아파트들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인 플랫폼 시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죠. 약 99.8% 거의 100% 보상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대토목공사는 국가의 GDP까지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사이므로 무조건 계획대로 실행된다고 보기 바랍니다. 뭐 반대하거나 뭐 세금이 남아도냐 이렇게 비판하시고 비아냥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꼬라지 상태로 살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전망하시고 투기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용인 플랫폼 시티 몇 조 단위 투자가 SK에서 계획하고 있죠. 여기에 말 맞춰서 자신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 플랜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입주되고 가동이 시작되면 주변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교통수단도 다 들어서거든요. 네,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 baby!